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로 연장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됩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월 4일 공급대책에서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높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해 상대적으로 청약 지정에서 소외된 중산층에게도 청약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에 첫 한미 정상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이후 SNS를 통해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기환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가 올해 상반기 안에 약 3억 3,7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백스의 공급량 가운데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 271만 3천여 회분으로 2회 접종을 고려하면 약 135만 명이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호조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서인데요. 경제 지표가 잘 나온 부분이 경기 회복이라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라 오히려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끔 좀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이 추진되고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시장은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1.72%, 코스닥은 1.08%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때까지 저희와 함께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라고 하기보다요. 요즘에 이제 석유가 침체되면서 수요 감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석유화학주들이 좀 매출이 급감하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요즘에 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주가 향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어떤 월요일이었죠. 금호석유의 주가에 대한 상승세와 함께 우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호석유의 경영권에 대한 이슈와 또 이제 실적 호조가 나타나지면서 이 석유화학 업종 안에서 이 금호석유가 리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LG와 그리고 코오롱인더 이 석유화학 부분의 본업에 대한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1분기뿐 아니라 작년 4분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실적 전망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업종이 그전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을 이끌었었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 이어서 또 수남의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겠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선 석유화학 업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러프하게 봤을 때는 거의 바닥에서 수요 부분이 올라가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좋았었죠. 타이어, 자동차 업종은 좋았었던 상태에서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 부분도 이제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과 주가의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패션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대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첨단 사제 그리고 어떤 화산 체인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이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석유화학 업종 안에서도 효성 TNC를 가장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오늘도 그렇지만은 어제도 이 효성그룹들에 대한 그 상승폭이 컸었는데 이 효성 TNC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301억으로 재작년 대비로 55% 오른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효성 TNC의 이 제품들의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수출주의 부정적인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부분은 올해 1분기, 2분기도 좀 기대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은 어떤 순환의 관점에서 다음 주 그리고 오늘 또 내일 한번 단기적으로 기대봐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오늘 약간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석유화학주 강세와 관련해서 업황이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띠고 있다. 앞으로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효성 TNC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양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시장부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양매도세로 좀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중국 관련 이슈가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 하락폭 좀 가속화되었던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화학, 현대차, 삼성 SDI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펄어비스, 시젠, 넥스틴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측면과 더불어 연기금의 이런 국내 비중 축소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아모레퍼시픽, 현대글로비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코스닥 시장에선 덕산네오룩스, SFA, 키스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장 초반에는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주들의 강세 애플카 이슈와 관련해서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항공우주 관련주들의 연이은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한마디로 정의되기보다는 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항공우주 관련주, 오늘도 역시나 강세 흐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항공우주 관련주들의 상승 배경으로 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이 글로벌 측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우주 ETF 관련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내 측면에서 지난 거래일이었죠. 항공우주가 이 우주산업 흐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 뉴스페이스 TF를 출범했다라고 밝힌 점 등도 오늘 우리 관련주들의 상승에 좀 일부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에 있어서 이런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당연스레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그런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의 이런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 우주 ETF가 출시 직후 시점에서는 이슈 소멸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 항시 염두하시면서 일단 관련주들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내에서 인텔리안 테크, 세트렉 아이,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AP 위성 등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보시면서 이 관련주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 역시도 향후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대응 전략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 ETF 관련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고려시멘트, 한국항공우주, 효성중공업입니다. 먼저 고려시멘트입니다. 네, 현재 4.78% 상승한 3,6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가 있었던 오늘 고려시멘트 등 시멘트 관련주가 상승세 보였는데요.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멘트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고려시멘트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4년 동안 서울 도심에 32만 3천 가구, 전국에 83만 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울 주택 170만 가구의 20% 규모고요. 강남 3구 아파트를 모두 합한 규모의 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83만 호의 공급 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달하는데요.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발표 소식에 상승하는 고려시멘트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현재 11.85% 상승한 3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39,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페이스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관련 기업들의 인수 합병이나 지분 투자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항공우주는 우주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난달 18일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지난해 8월에는 20기 이상 초소형 위성의 동시 제작과 위성의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센터를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현재 11.23% 상승한 8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강세 보입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는데요.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 보였고요. 외국인도 순매수 기록하면서 개인의 매도 물량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1% 급증한 1,6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업 부문에서 한전향 매출이 증가하고 건설 부문에서는 착공 현장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효성중공업은 효성그룹의 중공업, 건설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돼 설립이 됐습니다. 전력산업의 핵심 설비인 변압기, 차단기와 산업 생산 설비 등에 필요한 전동기, 기어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 에너지인 풍력 발전 사업도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성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또 오후장에 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중국 증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어제는 주요 기술주들의 급락이 나오면서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5일선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5일선이 지금 이탈을 하면서 오늘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개발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중국 시장 내에서는 특별한 어떤 악재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요. 춘제를 조금 앞두고 장기 연휴가 좀 들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관망세가 좀 보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명절을 앞두고 나면은 뭐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중국 시장에도 명절을 좀 앞두고 약간 차익 실현이 현재 시장에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지금 차트를 좀 보면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5일선 지지를 받으면은 눌림목을 벗어나서 상승으로 가는 흐름을 좀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5일선 기준을 잡고 좀 대응을 하자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5일선을 이탈하면서 더욱더 지금 하락세가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하락을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이게 좀 밀리게 되면 3,400포인트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겠다. 지난번에 한번 3,400 한 40포인트, 50포인트 이 부근에서 지금 맞고 올랐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3,4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여기 노란선 이게 박스권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대가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인데, 아직까지도 이 지지대가 좀 받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저점과 여기 저점을 연결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위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략을 좀 세우셔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은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또 오후장에 볼만한 종목을 소개해 주시잖아요. 기존에 소개하셨던 종목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오늘은 꼭 이 종목은 봐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보통 남방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가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만 좀 종식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 시장 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1위라는 자리를 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상승세가 대한항공처럼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뭐 5.66 이하인데 5.640 이하 내려오면은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화수미디어가 좀 되겠는데요. 신천 A주가 좀 되겠고, 코드 번호는 000156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성 항저우 소재한 국유 기업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공인한 디지털 콘텐츠 공급 사업자이면서 IPTV라든가 스마트 TV, 그다음에 모바일 TV 등 미디어 플랫폼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주력으로는 뉴 네트워크하고 뉴 미디어를 좀 구분을 해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저우 지역에서의 뭐 유선 방송 네트워크 운영하고 뭐 광대역 서비스, 그다음에 영상 및 음악 방송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광대역 운영 서비스 사업 중에서 개인과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의 뭐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또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하면서 중국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뭐 이런 미디어 쪽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 좀 보면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그다음에 콘텐츠를 좀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 보면은 이게 OTT로 연결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최근에 OTT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였듯이 이 하수 미디어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OTT 관련주로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광전 전략을 좀 시행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광전 시스템을 병합하는 것을 좀 말하는데요. 이걸 이제 동시에 이제 5G 네트워크를 운영해가지고 광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이제 재무 구조를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재무적인 문제가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회사의 좀 매출을 연간 단위로 좀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2015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 올해까지에서도 계속 연간 단위입니다. 성장하는 흐름을 좀 보였다. 2019년도에 한 3,711억, 3,711, 그 다음에 전년에가 3,824. 자, 올해가 4,052가 나오면서 매출액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무구조 부분에서 좀 안정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지표를 좀 보면,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또 분기별로 봤을 때도 40% 이내에서의 계속해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는 400%에서 지금 600%까지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사내에 자금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즉 실적이 나오니까 자금이 좀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하락을 조금 열어두고 우리가 좀 매수 타임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2020년 2월 10일에 찍고 나서 계속해서 좀 조정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의 좀 밴드를 좀 설정해서 보신다 하면은 거의 지금 바닥권에 조금 다 와가는, 그래서 이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좀 자리가 좀 만들어졌고, 또 최근에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의 거래량도 일정 부분 터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8.690 이하님 되겠는데 조금 밀려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 빨간 선 이쪽 라인에다가 맞춰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는 8.010 이하님 되겠고요. 이 환산하면 1,368원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 좀 밴드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2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환산하면 1,561원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 전 저점이죠. 1월 13일에 만들어졌던 7.840 이하로 잡으면 될 것 같고, 환산하면 1,357원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OTT 사업 그리고 콘텐츠주들의 강세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화수 미디어를 꼽아주셨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오늘 오후에 볼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남방항공까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스타 클래스였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한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또 상승을 하네요.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옴에 따라서 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험 심리 개선에 따라서 소폭 하락 개작 이후에 국내 증시의 하락폭 키움에 따른 반등이 보이며 1110원대 중반대로 상승 이후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노동시장 개선을 나타내며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1월 ADP 비농업 고용은 컨센서스 대비 크게 상회하면서 경기 개선 및 고용 증대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지만 달러 지수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보합권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PMI 지수는 58.3, 그리고 ISM 비제조업 고용 지수는 55.2, 마켓 PMI 지수는 58.7로 모두 컨센서스 대비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재정 완화적인 발언과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유로존의 경제 둔화 우려와 전월 대비 하회한 PMI의 영향으로 달러와의 하락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달러화는 위험 심리 개선에 따른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에 따른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를 반영 소폭 하락으로 대장을 했습니다. 이날에 미국 하원의원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법안 처리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공화당의 동의 없이 바이든이 제안한 부양책이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한 것입니다. 부양책 통과에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조정 가능권 발표에 민주당 의결만으로 기존 규모의 추가 부양책 법안 승인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직 상원 투표에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상원 100석 중 51표만을 얻어도 통과가 가능한 만큼 50명의 공화당 의원이 모두 반대해도 법안이 가결됩니다. 다음 바이든 대통령은 1,400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안에 대해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규모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부양책이 빠르게 통과되면 달러의 약세와 함께 미국 증시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강화 또한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 회복 속도의 낙관적인 전망으로 부양책 축소에 대한 압력도 존재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와 유가 그리고 부양책 이슈에 의해서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 그리고 다우지수는 0.12%, 그리고 S&P는 0.1%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GME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락에 반등하긴 했으나 상승폭 2.7%에 그쳤고 AMC 같은 경우는 14% 이상 상승을 했으나
이전 대비 적은 변동폭을 보이며 레딧발 투기적 수요에 대한 분위기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업종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알파벳은 7.92% 올라가면서 분기 호실적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사상 최대 분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의 오름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베조스의 은퇴가 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으며 많은 증권사들이 아마존 주가를 5,000불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용지표 양호와 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험심리 개선에 따라서 소폭 하락 개장한 이후 국내 증시의 하락폭 키움에 따른 반등을 보이면서 10원대 중반대로 상승 이후에 등락을 보이고 개장 이후에 국내 증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하단 지지력 확인 이후에 추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 또한 유로존 경기 후퇴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으며 숏 포지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급 또한 특이점이 없는 가운데 최근 들어 위아래를 막고 있는 재료 해석에 따른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반등폭 또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양책과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 등이 맞물리면서 10원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흐름을 보이는 점 또한 시장의 방향성 결여에 일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100대를 하향 돌파하며 3,090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전일 발표된 공매도 제한 연장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 흐름에 힘입어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3,981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93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 약세 흐름에 따른 하단 지지력을 보이면서 1,110원대 중반대 안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하단이 막힌 지루한 흐름에 따른 특정 방향성을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가 저희 원달러 환율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함지한 의원님 여기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국제투자은행을 비롯해서 국내 증권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잔치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증시가 조정을 좀 많이 보이고 변동성도 큰 상황입니다.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인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주시장의 긴 화랑이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는 근거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게임스탑처럼 중소형주들이 근거 없이 주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세가 사라진 주시장은 거의 도박판처럼 질이 나빠지고 있고요. 더 이상 싼 주식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S&P 500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2000년 IT 버블 붕괴 직전인 24배 수준까지도 육박했는데요. 이 때문에 장기 평균이죠. 60개월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괴리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수준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관 투자가들이 과연 주식과 채권 어디에 투자할지 참조하는 지표가 일드 스프레드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장기 금리에서 기업 수익을 뺀 지표입니다. 이걸로 봤을 경우에 주가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 PER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한데요. 자, 앞으로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는 그런 전망 보고서들이 나온다든지 그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그 계속되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주시장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PER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장기 금리가 계속 낮아야 되지만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했을 경우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 장이 종료되는 만큼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식 투자할 때 이제는 냉정하게 새겨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월가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좀 더 밝은 시대로 분석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최악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주시장은 작년처럼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진국조차도 코로나 사망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GDP 성장률이라든지 개인 소비가 지금처럼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금융 장세가 실적 장세로 좀처럼 진도가 좀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앨런 그리스펀 13대 FRB 의장이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 거품은 거품이 붕괴된 뒤에야 거품이 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블 붕괴에 대비하라는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 것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23년이면 퇴임하게 됩니다. 파월, 구로다 이상의 비둘기파를 찾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 거품이라든지 그 주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보통 주가라는 게 실적이나 경기, 정책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 붕괴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퇴임 이전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위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거품이 낀 것은 거품이 끝난 뒤에 알 수 있다라고 좀 주의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우지수가 3.3%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데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할 때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량주를 매수하는 롱숏 전략 때문에 그런데요. 소액 투자가들이 헤지 펀드의 공매도 종목을 골라서 매수 공격을 했고요. 이 때문에 서둘러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가팜주와 같이 우량주도 한꺼번에 매도했던 게 주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키웠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젤렛 앨런 그 재무장관 을 비롯해서 SEC까지도 현재 이 공매도와 관련된 긴급 회의를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2월 18일 날 개인 투자가들이 SNS 통해서 연계 매매 그리고 주가 변동성 확대와 관련된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때와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이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게임스톱 사태 정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렇다면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헤지 펀드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세력들을 대상으로만 이런 일을 벌인 건지 궁금해요. 네, 주시장의 포식자는 당연히 그 헤지 펀드입니다. 소액 투자가들의 이런 그 거대 공룡을 상대로 해서 집중 공격을 한 것은 개인들의 분노가 그만큼 극심했다는 건데요. 투자의 그 민주화, 대중화를 주장하면서 개인들의 우군임을 자처해왔던 로빈후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객 계좌 수만 1,300만 명이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들의 개인들의 주문 정보를 고스란히 기관 투자가인 그 고빈도 거래업체한테 리베이트를 바꿔서 팔아넘겼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포커판에서 상대패를 알고 하는 게임처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 손실을 계속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급등했던 일부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규제를 헤지 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않고 개인들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상에서 의기투합을 할 수밖에 없고 에게 뺏긴 돈을 다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진 전설적인 로빈후드식 전략을 펼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크게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이 금융 시스템 불안이나 또 금융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발생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1998년도였죠. 대형 헤지펀드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사가 파산한 직후에 금융위기 경고음이 울렸는데요. 이때 연준이 신속하게 나서면서 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공매도 충격이 있은 직후에 거액의 그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우량주를 서둘러서 파기도 했지만 이것 가지고도 자금이 모자라서 대형 헤지펀드인 멜빈 캐피탈, 시트론 리서치, 시타델, 포인트 27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자금 수요를 받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전체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은 헤지펀드발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는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빈후드족이 헤지펀드와 일전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주시장이 도박팔처럼 변해버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재무부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헤지펀드의 공매도 증거 비율을 인상한다든지 증권회사나 청산회사의 옵션 거래 시 지불 능력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살피도록 하는 조항들이 사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이틀간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융시장 개혁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또 다른 규제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이삿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3억 원이 넘는 돈 뭉치가 담긴 비닐봉지를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이제 딸 모르게 내다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슈가 됐었는데 고령화가 경제에 가져올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고령화 참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까요? 네,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롱 속에 심사인단 실종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20년 정도 앞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매를 앓다가 파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1만 N권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뚫린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돈을 장롱 속이라든지 책상 서랍, 부엌 찬장, 책꽂이, 침대, 냉장고 그리고 가족이 신을 모시는 신단에다가 돈뿐만 아니라 귀금속도 많이 숨긴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파괴함과 동시에 100조 원이 넘는 돈들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만 원권 지폐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장롱 속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요. 은행 이자율도 낮고요. 또 높은 상속세 때문에 현금을 보관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돈이 블랙홀처럼 사라지는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의 그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롱 속에 숨어 있는 돈을 소비나 은행 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5만 원권이 발행됐던 2009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무려 230조 원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요. 환수율은 50%가 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그 5만 원권이 장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세 부과 한도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을 유동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속세율이 50% 정도 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55%보다 조금 낮지만 미국의 40%, 독일의 30%, OECD 평균 15%보다 크게 높다는 겁니다.
뭐 차선책은 새 지폐를 발행한다든지 화폐 가치를 절상시키는 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100조 원 정도의 현금을 유동화시킬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신권 발행을 하면은 은행이 ATM기라든지 자동 판매기도 교체하려는 수요도 있고 소비도 자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 발생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유동화를 위해서는 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간관계에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하나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 해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은 326.3%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고요. 네, 국제약품부터 코덱스 은선물까지 휴마시스까지 9.4%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첼시스부터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18%까지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동일 고무벨트부터 진원생명과학까지 보시고 써니전자 2번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에스맥,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아이의 우리기술 투자도 모두 수익률 좋았고요.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 10%, MS 오토텍이 15% 수익률 달성을 했었죠. 다음은 아이큐어가 15.1%, 한동화성이 9.9%, 포트 제외되면서 수익 달성했습니다. 써니전자 9.3% 한 번 더 기록을 해주고요. NEW 12%, 사마알미늄 46.6%, 로보스타가 10.5%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인선 ENT 9.1% 기록했고요. 벽산 13%, 러셀 12%, 로보스타 26.4% 다시 한번 목표가 달성을 합니다. 에이테키엔 웹첸, 삼성체육판사는 손절가 터치하고 포트 제외되면서 누적 수익률로 들어가게 됐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총 4종목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메디포스트가 수익률이 좀 낮아졌고요. 덱스터와 네이버, SNK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너 리포트는 그래도 힘차게 달려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른 종목들 AS 받아봐야겠죠? 네, 시장이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됐는데 3일 정도 강하게 이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눌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진짜로 이렇게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짧은 단봉으로 20선 부근에서 이제 지켜주는 흐름으로 끝났다면 내일 하루 정도 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3,050포인트 여기 밴드 때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가격대를 잡았던 이유는 요번에 이제 반등폭에 한 중심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5일 이평선이 있고,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요번에 월요일 날 강하게 상승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갭을 띄워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때는 지켜주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만약에 아침에 시가부터 조정이 나와서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하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금요일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매수 시점 드릴 때는 이제 반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신 분들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되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시가부터 좀 상승시킨다 하면 지금 보시는 추세대 상단 저항까지는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을 왜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도노리포트 역시 시장이 좋으면 잘 올라가고 안 좋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부분을 들으시면 좀 더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매직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포스트가 오늘 시가 갭 하락 출발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밀렸어요.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저점 잡고 고점까지 이렇게 상승한 44,000원까지 이렇게 상승한 폭이 있는데요. 이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갭 하락 나와서 좀 밀린 부분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무릎 그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이 이제 일본에서 임상 3상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기존에 발행했던 부분이 이제 물량으로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전환사채 발행된 발행가가 그렇게 막 높지 않습니다. 큰 수익권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흐름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가격 조정을 한번 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점 매수세 아래꼬리 좀 길게 달리는데 이때처럼 시가 내일 바로 상승 출발시킨다면 반등이 바로 나올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일 음봉으로 하루 정도는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흐름상 봤을 때는 뭐 조정 후에 추가적인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지금 반등 흐름 나와서 뭐 시장 영향으로 지금 조정 살짝 받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정이고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1선을 한번 이탈시켰다 바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20선 지지하는 흐름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네이버입니다. 오늘 5일선까지 이제 조정이 내려왔는데 여기는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 저점 구간에서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상단을 돌파하러 가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네이버는 내일 한 번 더 시세를 뿜어주면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한 4% 정도 수익이신데 지금 공략해볼 만한 위치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규로 매수를 좀 짧게 보시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오늘 저점 정도 잡으시고 짧은 손절 구간 잡으시고 한번 진입해보는 것도 괜찮다. 자, 그리고 SNK입니다. 킹오파이터 게임 회사인데 이제 일본 회사죠. 매각 이슈로 지금 상승 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이제 조금 그저께 조정이 나왔는데 어저께 방송할 때만 해도 음봉이었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저항 받는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여기서 이제 이 저항을 돌파해 준 다음에 시세가 한번 강하게 올라줄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들고 전고점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 도너리포트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긴 종목들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